네,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레토 알파 베타 분포에서 n개의 랜덤 샘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혹은 랜덤 샘플을 활용을 해서 모수 알파 베타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려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단순한 분포들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럼 모수가 하나일 때는 뭐 그냥 한 번만 미분 이퀄 0 해준다거나, 단일 모수일 때 엑스포넨셜 패밀리의 어떤 공식을 적용한다거나 좀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이 경우에 모수가 두 개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엑스포넨셜 패밀리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엑스포넨셜 패밀리에서의 MLE 구하는 테크닉을 쓸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모수인 알파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패밀리의 전략을 쓸 수 없고, 실제로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적은 다음에 열심히 어떤 값이 맥시머라는 값을 주는 건지 잘 따져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LE 구하는 거 누가 못하냐,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한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엔 라이클리후드를 그냥 적고 열심히 분석을 해줘야 돼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주면 베타의 n승, 알파의 n 베타, 프로덕트 오브 xi 이거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xi들이 알파와 무한대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딱 쳐다보니까 it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alpha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알파의 값이 커질 때, 이 값이 커질 때, 얘 값이 전체 함수 전체 값이 커지나요? 이런 거를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죠? 네, 이럴 때는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즉,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 자체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베타의 n승 n 베타 알파의 n 베타 빼기 1, 그리고 알파를 안 가지고 있는, 알파로 편미분할 때는 상수텀이나 마찬가지인 이 친구를 쓰고, 뭐 인디케이터도 써주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이거 판단할 때 지금 인디케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상황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가 0보다 크며 n도 자연수니까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알파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두 다 지금 양수거든요. 지금 베타의 n승도 양수고 n 베타도 양수고, xi들이 기본적으로 xi가 전부 다 0보다 큰 알파와 무한대 사이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곱한 거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승을 한 친구도 얘도 0보다 크고요. 지금 n 베타 빼기 1이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실제로 알파의 뭐 3승일 수도 있고 알파의 마이너스 뭐 3승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위에 엑스포넨트가 뭐가 되던 간에 기본적으로 알파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고 뭐 항상 얘도 다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n 베타 빼기 1이 항상 쟤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알파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미분한 게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알파에 대해서 항상 얘는 increasing 하는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이 라이클리후드를 크게 만들려면 최대한 가능한 한 큰 알파를 잡아야겠네요. 따라서 so we take its possibly maximal value x1 as a MLE of alpha. 따라서 알파 햇은 x들의 순서 통계량 중에 가장 작은 x1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뭐 MLE 따져보고 그럴 때도 했던 건데,
갑자기 순서 통계량이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 펑션에서 알파가 여기 있으면 all of xi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되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파의 관점에서 써보면 알파가 될 수 있는 맥시멀한 밸류는 어차피 얘가 xi 모든 xi들보다 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xi 중에 가장 작은 놈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알파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겠죠. 따라서 이 알파의 관점에서 보면 알파가 가장 맥시멀하게 커질 수 있는 건 x1이고 그래서 알파 햇이 x1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는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세타의 그 MLE를 구할 때나 그럴 때 한번 봤었던 테크닉이니까 너무 좀 저게 어디서 봤더라 싶으시면 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베타에 대한 그 최적의 값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for 베타 그 바로 위에서 구한 라이클리후드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n 로그 베타 플러스 n 베타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 그리고 뭐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파 햇을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 알파 자리에는 알파 햇을 집어넣고요. 여기 인디케이터에 있던 알파 햇을 집어넣으면 알파 햇이 무조건 x1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가 되니까 인디케이터는 그냥 항상 1이 되니까 그냥 1이구나 하고 무시해 줄게요. 인디케이터 굳이 달고 다니면서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알파 햇을 집어넣은 대입한 상황에서의 이때의 베타의 최적의 값을 구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먼저 구한 옵티멀한 밸류를 집어넣고 나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값에 대한 최적화를 해주는 게 프로파일링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이름만 어렵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퀄 0이 되고 뭐 쭉쭉쭉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MLE 잡아주는 그 테크닉을 따라서 베타에 대한 MLE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미분을 해주면 베타분의 n 플러스 n 로그 알파 햇 마이너스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되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베타분의 n 플러스 로그 알파 햇이 n개니까 로그 알파 햇을 다 n개를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써줘 볼게요. 그리고서 여기 빼기 xi들도 하나부터 n까지 n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잘라서 빼기 로그 x1 빼기 로그 x2 땡땡땡땡땡 빼기 로그 xn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고 나면 베타분의 n 플러스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분의 알파 햇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베타분의 n 플러스 n분의 1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분의 알파 햇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다시 써주면 베타분의 n 플러스 요 덩어리 자체를 그냥 x바를 써주는 것처럼 로그 x분의 알파 햇 바라고 써줄게요. 뭐 길고 길었는데 이렇게 그 주교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따라서 정리를 해준 거고 네, 그래서 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압도되거나 진짜 왜 저렇게만 돼야 돼?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냥 뭐 컨사이즈하게 예쁘게 정리를 했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는 MLE가 무엇인지 따져주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한번 미분한 결과인 얘가 0보다 큰 게 언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베타가 마이너스 로그 x분의 알파 햇 바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x축에 베타를 쓰고 y축에 likelihood에 알파 햇을 집어넣고 이제 베타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이 함수를 그려주려고 할 때 x축 즉 베타 값을 마이너스 로그 x분의 알파 햇 바 분의 1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보다 더 작은 영역, 제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영역에서 한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미분의 성질에 따라서 원래 함수는 해당 영역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동치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타가 지금 저희가 잡아준 요 값보다 크다고 하면 한 번 미분한 친구가 0보다 작다는 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값을 딱 지나면 이때부터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소하는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딱 요때 정확히 이 x 이퀄 마이너스 로그 x분의 알파 햇 바분의 1 말이 기네요. 딱 이 점일 때 함수값이 제일 맥시멈이 되겠죠. 왜냐하면 딱 얘 직전까지 계속 커지고 딱 얘만 넘어가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베타 햇 즉 베타의 MLE가 마이너스 로그 x분의 알파 햇 분의 1이라고 써지고요. 이거를 뭐 정리하면 in all 원래 알파 햇이라고 하는 건 x1이었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아예 그 생김새를 다 풀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n분의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분의 x1 그리고 이거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로그의 성질을 활용을 하면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밖으로 빼줄 수 있겠죠. 즉 n분의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 1분의 xi 이거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풀이이고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뭐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 본문에서 많이 공부가 되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두 개라서 하나짜리보다 좀 계산할 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MLE를 따짐에 있어서 그 두 번 미분해서 뭐 하나는 한 번 미분했을 때 이퀄 0 되는 값이 두 번 미분했을 때도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로 맥시멈으로 어테인하는 값이 맞는지 이렇게 따지는 것 대신에 우리 주교재에서 많이 하는 식으로 이 부등호를 둬서 논리적으로 이때까지 인크리징하고 이때부터 디크리징하니까 여기가 MLE가 되는구나 이런 식의 리즈닝도 한번 보여드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16번 문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